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무료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을 이달을 끝으로 종료합니다. 노동절 연휴에 1,700만 명의 인파 이동이 예상됩니다. 나소 카운티에서 마스크 금지법 시행 이후 첫 체포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가 공립학교 개학을 앞두고 2,200명의 신규 교사 환영회를 개최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조만간 새로운 코로나19 백신이 제공될 예정인 가운데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무보험 미국인들에게 제공하는 무료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을 이달을 끝으로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CDC가 무료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을 8월을 끝으로 종료함에 따라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험이 없는 미국인들은 사비로 백신을 접종받아야 합니다. 약 2,500만 명에서 3,000만 명의 미국인들이 보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는 연방정부 예산 고갈로 무료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보험이 있는 미국인들은 계속해서 무료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화이자와 모더나가 제공한 코로나19 백신은 $110에서 $130 사이로 책정됐으나 올해는 비용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주범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서 파생한 KP3 바이러스입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빠르고 백신 회피 능력도 우수합니다. 역대 변이 바이러스 중 전염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P3 감염 증상은 인후통, 두통, 발열, 기침, 미각 또는 후각 상실로 일반적인 코로나19 증상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편 연방보건복지부는 9월 말부터 웹사이트를 재개설, 무료 코로나19 감염 테스터기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여름 휴가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노동절 연휴에 올여름보다 적은 1,700만 명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교통안전청은 내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 사이 약 1,700만 인구가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협회는 국내선 예약이 작년 동기 대비 9% 더 증가한 반면 국제선 예약은 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상황 분석업체 인릭스는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8시에서 11시에 도로가 가장 많이 정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돌아오는 여행객들로 인해 월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8시 사이 도로가 매우 혼잡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항에는 금요일에 약 286만 명의 여행객이 몰리며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절 기간 가솔린 가격은 작년 $3 86센트에서 올해 $3 44센트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항공편 가격 또한 지난 7월 가격이 작년 동기 대비 2.8% 소폭 하락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서 마스크 금지법 시행 이후 첫 체포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은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을 위반한 혐의로 18세 웨슬리 노마르 라메리즈 카스티오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5일 밤 레비타운과 힉스빌 경계선 근처의 거리에서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검은색 옷을 입고 검은 스키 마스크를 쓴 사람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허리띠에 14인치 길이의 칼을 품고 있던 그는 가정법원에서 무기 소지 및 정부 행정 방해에 대한 경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경찰청은 앞으로도 마스크법 위반 경범죄 혐의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나소 카운티 의회는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마스크 금지법을 이달 초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을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시가 공립학교 개학을 앞두고 2,200명의 신규 교사 환영회를 개최하고 새학기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데이빗 뱅스 뉴욕시 교육감은 27일 맨해튼 라과디아 고등학교에서 2,200명의 신규 교사들을 환영했습니다. 신규 교사 주간의 일환으로 아담스 시장은 이날 신규 교사들에게 학생들에게 좋은 교사 한 명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강조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배경과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곱셈을 가르치기 이전에 그들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이를 먼저 치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팬데믹 이후 수학 점수가 곤두박질 친 점을 고려 이번 연도에 새로운 대수학 커리큘럼과 더불어 지난해부터 학생들의 독서 교육 강화를 위해 시작한 NYC 리드도 중요한 과제라고 소개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는 9월 5일 일제히 개학합니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제이디 벤스 상원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중국 상품에 대해 고액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제조업을 회생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벤스 상원의원은 어제 대선 경합주인 미시간주 빅래피츠 유세에서 우리의 부패한 지도자가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자 제조업이 돌아왔고 물가는 내려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벤스 의원은 해리스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 땅이 공장을 짓도록 허용할 뿐 아니라 우리의 세금으로 공장 건설을 도와주기를 원한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등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꼬집었습니다. 벤스 의원은 어제 유세가 자동차 산업의 메카인 미시간주임을 의식, 중국은 미시간주 자동차 회사에서 기술 등을 훔치고 불공정하게 수년간 정부 보조금을 지급, 일자리를 빼앗았고 민주당이 이를 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벤스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신이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중국 견제에 더욱 강경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쇠락한 공업지대 블루칼러의 표심을 흔들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중국산 고액 관세가 미국 제조업을 회생시켰다는 벤스 의원의 주장은 당시 강경책으로 중국의 기세를 꺾고 미국이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회복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트럼프에 이어 집권한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상 트럼프의 중국 강경 견제 정책을 그대로 유지, 중국 경제가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만은 분명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존재감이 없었던 점이 오히려 대선 과정에서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매우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에는 큰 타격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유권자들이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실상 부통령 재임 때 존재감이나 성과가 없다는 비판이 이제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물가 상승, 불법 난민 급증 등의 실책을 저질렀고 해리스가 부조종자로서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리스의 지지율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은 해리스를 부조종사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 최대 약점인 경제 문제와 이민 문제에서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지율이 되레 약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의 바이든 행정부 정책 영향력에 대해 약간이나 매우 조금이라는 답변이 64%에 달한 반면 상당히 또는 많이 영향을 미쳤다는 답변은 33%에 그쳤습니다. 해리스 입장에서는 그림자처럼 아무런 존재감이 없다는 평가가 실정 책임의 면죄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화위복이 된 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ABC 방송 주최 토론회에 참석하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함에 따라 대선 2개월 전 실시되는 이 토론이 승패에 큰 흐름을 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카말라 해리스 동지와의 토론에 대해 급진 좌파인 민주당과 합의했다며 비꼬는 투로 토론회 참석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토론은 펜실베이니아 업계에서 가장 불공정한 ABC 가짜뉴스가 생중계할 예정이라며 ABC 방송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면서 ABC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 규칙은 지난 CNN 토론과 동일하다며 토론은 일어서서 하고 후보자는 노트나 커닝페이퍼를 가져올 수 없다며 ABC 방송도 어느 쪽에도 사전에 질문을 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믿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은 다른 후보의 발언 때 상대방의 마이크 착용을 못하게 한 CNN 토론 규칙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과연 이 입장이 받아들여져 활발한 토론이 되도록 규칙이 변경될지 주목됩니다. 해리스 부통령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짓 주장과 막말을 펼칠 경우 마이크 사용을 할 수 없으면 이를 효과적으로 제지할 수 없기 때문에 토론 내내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내일 후보 지명 이후 처음으로 CNN과 심층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가상화폐 탈취액의 3분의 1은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며 이 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미 국무부가 공동 주최한 북한 가상화폐 세탁 차단 심포지움에서 국무부는 북한은 가상화폐 탈취를 통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프로그램들의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블록체인 리서치 업체의 보고서를 인용, 지난해 전 세계 가상자산 탈취액의 3분의 1이 북한 해커의 소행으로 추정되며 올해는 탈취액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무부는 가상화폐는 북한의 새로운 수입원이며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소요 자금의 40% 이상이 가상화폐를 통해 충당된다고 추정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올해 상반기 해킹에 따른 가상화폐 탈취 규모는 13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에 6억 5,700만 달러보다 2배나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모두 발언에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2022년 8월 실무그룹을 발족했으며 양국과 관련 업계가 공동으로 북한의 해킹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가 얼마나 위협적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해킹과 사이버 공격, 돈 세탁 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6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한 반면 노동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는 3년여 만에 가장 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간경제조사단체 컨퍼런스 보드는 8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103.3으로 7월 101보다 1.4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100.3보다 훨씬 높은 것이며 최근 6개월 내 가장 높은 것으로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 둔화를 낙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 경기 전망 기대지수가 82.5로 2달 연속 80을 넘어서며 1년 만에 최고를 기록, 경기 침체 우려가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앞으로 1년 뒤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4.9%로 전달 5.3%보다 하락했고 2020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소비자들은 물가가 하락세로 돌아섰음을 실감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설문조사 응답자의 32.8%만이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답했으며 이 같은 수치는 2021년 3월 이후 약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입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노동시장 평가가 약화되고 고용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은 더 비관적이라고 분석, 이제는 경제의 초점이 인플레이션에서 고용으로 옮겨갔음을 시사했습니다. 다음 달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 속도와 폭을 둘러싸고 시장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데이터에 따르면 연준이 9월과 11월 두 차례 회의에서 각각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하고 12월 마지막 회의에서는 이른바 B컷 0.5%포인트를 인하한다는 견해가 대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빠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너무 공격적인 인하 전망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는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며 미국이 계속 다른 나라보다 금리가 높을 경우 강달러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연준이 0.25%포인트씩 천천히 금리를 내리면 미국 금리가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고 다른 나라의 여유 자금이 이자 수익을 노리고 미국으로 몰리면서 달러화는 계속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반면 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리면 다른 나라와의 금리 차가 줄어들면서 미국으로의 자금 쏠림이 약해지고 이 경우 달러는 다른 통화에 비해 약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결국 연준은 이 같은 금리 인하의 양면성을 고려하되 8월 고용지표를 통한 노동시장의 동향을 가장 큰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달 6일 발표되는 8월 고용지표에서 실업률이 7월과 동일하거나 더 높게 나온다면 과감한 B컷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9월은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올해 상반기 전 세계 가상화폐 100만 장자가 1년 만에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가 자산정보업체 뉴월드웰스 등의 자료를 인용한 2024 가상화폐 자산 보고서에서 6월 말 기준 가상화폐를 100만 달러어치 이상 보유한 사람은 17만 2,3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가상화폐 100만 장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5배 급증한 것입니다. 이들 가상화폐 100만 장자의 절반이 비트코인 보유자이며 비트코인 100만 장자가 지난해보다 2.1배 늘어난 8만 5,4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1억 달러 이상 보유한 사람은 325명으로 1.8배 늘었으며 10억 달러 이상 보유한 사람은 28명으로 전년보다 27% 증가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창시자로 알려진 나카모토 사토시는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으로 평가 가치가 500억 달러로 추정됐습니다. 또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창업자 자오 창펑이 390억 달러치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당초 예상대로 트럼프 정권 인수팀에 합류, 매관 매직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잭 스미스 특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해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공적 행위 등의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함에 따라 어제 기존 기소장에서 일부 사실을 삭제한 수정 기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뉴욕시가 맨해튼의 북한 유엔 대표부 앞길을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원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원비어길로 명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미국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이 1년 전보다 6.5% 상승,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문가 전망치를 웃도는 것입니다. 2021년 1월 6일 연방의사당 습격과 관련해 한인으로 추정되는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 저스틴 리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몽고메리 카운티는 이 씨를 파면했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6시쯤 뉴저지주 컴버랜드 카운티 바인랜드의 한 주택에서 22세 남성이 전 여자친구인 21세 여성을 총으로 살해한 뒤 자신도 목숨을 끊었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거주 남성이 자신이 운전하던 람보르기니 승용차가 소음 과다로 80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자 자신은 차를 고치지 않고 공장 출고 상태로 운전하고 있다며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 SDI가 35억 달러를 투자, 2027년 양산을 목표로 제너럴 모터스와 미국 인디애나주 뉴칼라일에 전기차 배터리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약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8도, 최저 기온은 6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18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33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한미충효회와 늘푸른 농장이 오는 12일 목요일 한인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제18회 경로대잔치를 개최합니다.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에서 700여 명이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는 연예인 초청 공연 및 노래자랑, 경품 뽑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반드시 9월 5일까지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가을 소풍 경로대잔치에 한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8월 28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